반갑습니다. 만장입니다. 은퇴 후 50년 마르지 않는 현금을 창출하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40대에서 50대 시청자 구독자님들, 연금저축 ISA, IRP 계좌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배당 투자, ETF 투자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잠시 후에 TR 관련해서의 장단점도 좀 알아볼 예정이 있는데, 이 영상은 유튜브 지금 구독자 연령층인 40대, 50대 분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참여 연령층인 40대, 60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저를 위한 영상이죠.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범주의 나이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네이버 카페 스터디님께서 문의해 주신 ETF, TR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문의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열심히 배당 ETF를 공부 중인데 혹시 TR ETF는 어떤가요?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TF 투자 시 접근할 수 있는 이 TR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듯이 TR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냐? 세 번째, 그렇다면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TR ETF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0대에서부터 50대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링크는 유튜브 댓글 구독창에 링크해 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최근에 올려드렸던 TR 관련된 의미와 장단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벌써 18년째 운영해 오면서 제가 올린 글만 해도 오늘 올려드리는 글이 9230번째 포스팅입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10,000번째 글이 올라올 텐데 한 2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투자할 때 나오는 TR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이라는 것은 토탈 리턴의 약자입니다. ETF 분배금을 투자자한테 지급하는 대신 오타 양해 말씀드리고 지급하는 대신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200 ETF는 분배금을 지급해 줍니다. 즉 배당이라고 지급을 해 주는데 이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요. 코덱스 200은 국내 주식, 국내형 ETF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과세가 안 된다. 요거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좋은 내용들이라든지 카페에 있는 꼭 필요한 내용들, 특히 40대, 50대 분들을 위한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것을 전자책으로 해서 좀 이거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PDF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가 되면은 카페에다가 공지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요거 하나 메모를 해두세요. 아셨죠? 코덱스 200은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배금은 당연하죠. 은행 이자와 모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있어요. 이거 15.4% 과세하는데 이 TR이라는 것은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똑같이 코덱스 200 뒤에 TR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TR 토탈 리턴이라고 해요. 첫 번째 장점은 세금 이연의 효과가 있다. 쉬운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매매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TR ETF의 경우에는 분배금이 재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재투자가 되는 거니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렇고요. 향후에 매매 차익의 과세가 되어 과세 이연 효과가 생깁니다. 이 과세 이연 효과라는 건 이렇죠. 만약에 배당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15.4%를 빼면 얼마예요? 대략 84만 6천 원 정도 되죠. 나머지 세금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84만 6천 원을 재투자하는 경우와 세금을 안 떼고 가세 이연돼서 100만 원을 재투자하는 거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네, 그건 뭐 아실 거니까. 그런 가세 이연 효과가 생긴다라는 게 이론적이다. 이론적인 거예요. 대신 모든 게 다 장점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품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구분이 될 겁니다. 대신 TR ETF의 경우에는 국내 기타 ETF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ETF의 과세 기준에 관련해서도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PDF에다가 지금 정리를 계속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국내 기타 ETF로 분류가 되어서 매도 시에는요. 과세 표준 증가율과 첫 번째 과세 표준 증가율 요거 메모해 두시고요. 메모 귀찮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PDF로 제작해 두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시장 가격 증가율. 시장 가격 증가율은 간단하게 내가 100원에 샀는데 만 원이라고 하죠. 만 원에 샀는데 현재가 12,000원에 판다. 증가율이 200원이죠. 2,000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차이. 20%의 수익. 이 둘 중에 하나에 작은 증가율을 대상으로 배당 소득세 15.4%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작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따져 본다면은 이게 크지는 않아요. 작아요. 예를 들어서 2,000원의 시세 차익이 나왔어요. 이 가세 이연 효과도 받고서 그래서 매도했더니 2,000원이 발생하네. 이거에 대해서 15.4%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시장 가격을. 그런데 작은 거 증가율이기 때문에 가세 표준 증가율 요거는 미미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하나 뜯어봐야지 좀 더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의 요점은 요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TR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 가세 표준 증가율하고 시장 가격 증가율에 따른 배당 소득세 15.4% 이거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특히나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계속 나올 텐데 미미해요. 어쨌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요. 어쨌건 이런 가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TL의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TL에 대한 상품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자동 재투자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 배당 받고서 뭐 인출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개인적인 상황인 거고 다들 또는 재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TR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받지 않고 자동 재투자가 된다라는 거. 즉 일반 ETF의 경우에는 분배금을 재투자하고 싶은데 분배금의 액수가 적어서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근데 이런 TR ETF의 경우에는 적은 분배금이라도 재투자가 되므로 일반 ETF 대비 투자효율이 좋다고는 볼 수는 있다. 이건 이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거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이제 저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먼저 TR ETF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ETF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수익률은 일반보다는 TR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누적으로 이제 비교해 본다면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정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배당이 재투자되어서 수익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은 별도로 배당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배당금으로 대신 타 종목을 투자하거나 또는 인출하기 위한 경우에는 TR보다는 일반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또 TR의 종목에 따라서 이거 각각 다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몇몇을 체크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이건 뭐 일부 사례예요. 또 일부 사례이고 일정 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배당을 한 2% 주는 A라는 ETF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ATR이라는 ETF가 있다. 그러면은 추정하는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A가 만약에 1년간 상승 수익이 20%가 났다. 그러면 요게 배당 2%면은 이론적으로는 대략 22%의 수익이 나줘야지 1년에 수익률이. 그래야지 TR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요렇게 차이가 안 나고 21%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이론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또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이론이 현실과 맞는지도 한 번 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나? 네, 잠시 후에 그 리스트 있죠? 국내에 상장돼 있는 TR 그거 한번 리스트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저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투자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투자를 안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나? 카페 회원님들과 이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TR을 투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TR ETF 투자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배당금을 그때 일부 받지 않기 위해서 TR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배당금을 받지 않은 이유는 금융투자 소득 과세 반영되길 원치 않아서입니다. 이 배당소득세 15.4%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자 배당소득세가 연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걸림돌이 하나 있고요. 또 직장 가입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걸림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요 내용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은퇴하시는 분들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영향을 아주 미치는 거예요. 요 내용 유튜브에도 제가 한번 올려드렸나? 카페 자료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절세 계좌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ISA, IRP, 연금저축 계좌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절세를 위해서 배당 관련된 그런 아이들을 담아 놓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이제 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 이 위탁 계좌, 일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래서 TR을 일반 계좌에 사용을 한 거예요. 배당을 안 주니까. 그럼 여기에는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괜찮겠구나. 이런 이제 관점을 가졌던 것인데 뒤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아주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죠. 일반 계좌에서는 TR을 선택하고 절세 계좌에서는 배당을 선택하는 전략을 취했다가 이 TR ETF가 국내 기타 ETF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후로는 TR을 일반 계좌에서 선택하는 것이 좀 꺼림직해졌다. 국내 기타 ETF는 뭐라 그랬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투자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이 절세 계좌에서 받은 배당 소득은요, 금융투자 소득 과세에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이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겠죠. 네, 어쨌건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절세 계좌에 굳이 TR을 또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저의 판단 때문에 그 당시 이후로는 매도하고 TR은 사용을 투자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자산 배분이라든지 절세 선택이라든지 사용 계좌에 대해서는 각자 선택할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타인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런 성향이에요. 저는 배당금이 매월 입금되는 그 맛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의 동기가 생기는 것이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재투자해주면 편하긴 하겠지만 이거 매월 따박따박 받는 그런 임대료의 그 맛이 있잖아요. 임대 수익, 월세 투자 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 배당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매월 배당금이 탁탁 들어오는 그 맛에 또 이제 우리가 투자의 동기부여가 되고 또 중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사실 미미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나 배당 투자 또 배당 성장, 이 복리의 복리, 세월이 갈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이렇게 당근 같은 입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호합니다. 배당금을 주는 것을. 이상 9230번째 포스팅을 오늘 ETF TR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TR ETF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전 ETF를 솔팅을 했고요.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800개가 육박을 합니다. 솔팅을 해서 TR만 뽑아냈어요. TR만 해서 지금 한 30개 정도 되나요?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코덱스 200 TR, 타이거 200 TR 이렇게 있죠. 요런 것은 똑같은 게 있어요. 코덱스 200이라는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TR이 관심 있으시면은 코덱스 200가 주가의 이 상승률과 하락률 국면에 따라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배당을 주잖아요. 코덱스 200은 배당금을. 그 이 배당금까지 포함하고 또 배당 세금 뺀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건지를 각각 하나씩 확인해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미 경험을 좀 가졌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이미 현재까지는 그래요. 나중엔 또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리고 미국 관련된 ETF도 그렇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TR ETF가 있고요. 요거 환해지 H가 있고,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것도 환해지도 있고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해지 환노출, 여러분들 요 H에 따라서 또 환해지 환노출이 있는데, 요것도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올해 투자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지금요, 이제 막연한 게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시고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사업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아차, 내 노후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고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우리 카페 처음 오신 분들, 사실 ETF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TR은 너무 높은 벽이에요. 이걸 이해하시기에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만장에 이 H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네. 이거 환했지라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아시듯이 몇 번 이렇게 카페 오셔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요점 정리 잘해서 내가 좀 프린터 좀 하고 다니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PDF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카페에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장이었습니다.